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날이 서늘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옷차림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쪽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가을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가 그칠 텐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이 18도, 경주 19도, 포항과 울진 20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까지는 거센 풍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병 실태를 세상에 드러낸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직업성 암에 대한 제보와 산재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선 최근에도 3명의 전현직 노동자가 폐암과 백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포스코에 대한 직업병 실태 조사와 건강 영향 평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금속노조와 직업성암 119 등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전현직 노동자 3명이 폐암과 백혈병에 걸렸다고 알려와 추가로 산재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5개월 동안 직업성암으로 의심되는 제보 141건을 접수해 분석한 결과 폐암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혈액암과 유방암 순이었습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 포스코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와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직업성암 119는 제철소 노동자의 폐암은 직업성암이라는 것이 상식이 돼가고 있지만 루게릭병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질환 인정 여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직업성암 비율은 0.06%로 세계 평균의 6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직업성암에 대한 산재 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우리가 직업성으로 인정된 사람,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국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최소 10배 이상은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1,500명. 한편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직업병 실태조사와 건강영향평가를 노동부에 촉구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포스코 직업성암 역학조사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의 구급장비 노후화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환자 감시 장치 등 경북 지역 구급장비 노후화율은 50% 이상으로 전국 평균 8.6%보다 6배가량 높았습니다. 경북은 또 응급의료시설과의 접근 거리도 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의 폐교 자체 활용이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폐교 재산 현황을 보면 경북의 폐교 학교 732개 가운데 65%인 483개 교가 이미 매각됐습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이 자체 활용 중인 학교는 8.6%인 63개 교에 불과했고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을 가진 폐교도 4개 교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사기 일당에게 그동안 받아간 보험금을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한 20대 남성이 영문도 모른 채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보험사가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이었습니다. 2016년 8월 자신이 남성 2명과 짜고 자동차 보험 사기를 벌여 보험금을 타갔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초본과 또 다른 피고인 2명의 초본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소장에 나온 피고인 중 1명은 분명 자신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물론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범죄가 정말 있나라는 생각도 처음에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당하고 어이없고 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A씨는 보험사에 따져 물었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엔 법원이 서류를 잘못 보낸 것이라며 법원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떼준 서류를 보내기만 했다며 다시 책임을 보험사로 넘겼습니다. 수차례 항의 끝에 결국 보험사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소장과 함께 들어있는 과거 재판 기록, 그러니까 보험 사기에 관한 형사재판 판결문입니다. 2018년 2월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판결문에는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96년 10월생 A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A씨는 생일 날짜는 같지만 96년이 아닌 94년 10월생입니다. 보험사가 엉뚱하게도 동명이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저희가 이거 확인했더니 이게 그 주민번호 오류가 돼가지고 잘못 송달이 된 것 같아요. A씨가 5년 전 단 2주 동안 이 보험사의 여행자 보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 사기와 연관된 동명이인과 A씨를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잘못을 인정하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일로부터 8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고 소송에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한 피해를 입고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보내진 다른 피고인 2명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 초본이 송달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본을 제 동의 없이 함부로 누가 발급받을 때 사실 좀 놀랍기도 했고 더군다나 이 제 개인정보가 범죄자한테 넘어갔다는 사실도 조금 좀 무섭기도 하고. 서울중앙지법은 여러 명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경우 모든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소장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내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는 다른 피고인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말고 폐기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영상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의회가 경북에서만 9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4개 지방의회 중 41곳, 경북에서는 문경, 의성, 청송, 예천, 봉화 등 9개 시군의회가 영상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회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상회의록을 제공하고 실시간 생중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고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 및 운영됩니다. 또 지방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와 공무원 인사교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북에 BTS는 아니지만 GTS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GTS 054라는 비대면 노래 경연 대회를 열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시원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 가수를 방불케 하는 끼와 실력을 가진 이는
전교생 25명의 작은 시골 중학교 선생님.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교편 대신 마이크를 잡고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또 저를 놀리듯이 참가했던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학생들하고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래 부른 사람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쌤, 화이팅! 선생님들이 벌이는 이 비대면 노래 경연 대회의 이름은 GTS 054. 경상북도 선생님 가수를 뜻하는 GTS에 경북의 지역번호 054를 합쳐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노래를 듣고 투표를 통해 실력을 평가합니다. 우승 상금도 없고 음원 발매와 같은 혜택도 없지만 학생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현직 교사 49명이 참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이번 대회는 온라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누적 조회수는 이미 4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다 보니까 학생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학교 선생님이 나오면 열심히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 특정 선생님들에 대해서 편칭도 많이 형성돼가지고 경북교육청은 최종 선발된 4명의 선생님과 함께 경북교육청 공식 음원인 함께해요 경북교육의 뮤직비디오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를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2,338만여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936만여 가구로 4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친 비율도 63%를 넘었습니다. 나이별로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60대가 두 번째, 50대가 세 번째 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연구개발 부정 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의 3분의 2밖에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해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79억 원이지만 3분의 2 수준인 452억 원밖에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옷차림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쪽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가을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가 그칠 텐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이 18도, 경주 19도, 포항과 울진 20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까지는 거센 풍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